자, 오늘이 2019년 10월 16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고요. 어, 지금 그 띵글 관련해서 음,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봉하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하고 합성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어, 거의 전부죠. 어, 이 띵글 차트에서 분석을 할 때 대부분 오늘 이야기한 걸 가지고 거의 다 활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우, 스프라이트 이거 한 잔 마셨더니 어, 톡 쏘네요. 다른 건 사실 좀 부수적이라고 보고요. 띵글 차트, 띵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사실은 지지와 저항이잖아요. 근데 그 지지와 저항을 사용할 때 봉의 환경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좀 감이 오지. 그냥 보면 뭐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봉. 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스프라이트입니다. 스프라이트. 아, 톡 쏘네요. 자, 봉에서 상승한다. 자, 보세요. 봉이 있고 봉에는 상승봉과 하락봉이 있습니다. 자, 상승봉은 고점 상승, 저점 상승, 다음에 양봉, 고점 하락, 저점 하락, 음봉.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도대체 볼린저 밴드는 저 봉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볼린저 밴드는 고가 더하기 저가 더하기 종가를 3으로 나눈 값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값이 높을수록 중심값이 올라가겠죠. 종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심값이 올라가요. 낮으면 낮을수록 중심값은 내려가고 결국에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중심값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양봉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심값이 올라가고 음봉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심값이 내려가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쭈쭈쭈 보세요. 이게 중심이고, 그죠? 이게 상단선이고, 이게 하단선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중심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만큼을 내려요. 그러면 상단도 이렇게 내려오고 하단도 이렇게 내려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단선은 수렴이 되고 하단선은 확산이 되는 거죠. 반대로 중심이 이렇게 있고 상단, 하단이 있는데 중심을 이렇게 올리면 상단선은 올라가고 하단선도 올라오죠. 그러면 하단선은 수렴이 되고 상단선은 확산이 됩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음봉을 그린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양봉을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을 그리면 그릴수록 상단선은 중심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예, 수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단선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대로 양봉을 그려 놓으면 상단선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단선은 수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감이 오시죠? 예. 이제 기초적인 거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이걸 보자고요. 이게 봉입니다. 봉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단선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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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요. 예?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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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요. 자, 봉이 있을 때 상승하기에 좋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고점을 넘어야 되죠. 고점을. 그러면 딱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위치가 전고점보다 높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일단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단선의 위치가 전고점보다 높으면 아 저기까진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전고점보다 낮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고점을 못 넘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지지의 위치가 전저점보다 같거나 낮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가가 깨질 수도 있겠네. 왜냐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막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니까요. 반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아 저가를 지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1번처럼 수렴이야. 그러면 전고점을 넘었지만 다시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번은 확산이잖아요. 전고점을 넘어서 계속할 수도 있네. 3번은 전고점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고점을 못 넘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 4번은 전고점 밑에 있지만 누르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라 모르겠다. 자, 1번의 하단선은 지지가 있지만 전저점 부근이거나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밑에가 뚫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재수 좋으면 다시 감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2번은 전저점이 뚫린 다음에 그냥 내려갈 것 같아요. 3번은 전저점이 안 뚫리고 올라갈 수도 있고 4번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P차트, T차트의 형태를 보고 우리는 봉이 전봉의 저가를 지킬 생각이 있는지 전봉의 고가를
돌파할 생각이 있는지를 어림잡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죠. 왜냐하면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 고가와의 거리, 저가와의 거리. 그 저가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리 지지가 있어도 붕괴되기가 쉬워요. 반대로 고가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저항이 강해도 넘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봉을 왜 봤냐? 봉이 상승하려면 저점 고점을 높이고 양봉을 내면서 가야 되는데 이 T차트하고 P차트라고 하는 그 볼린저 밴드가 봉이 저점을 지키고 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아니면 저점을 깨고 고점을 낮추면서 음봉을 내도록 방해하고 있는지를 어림잡아서 볼 수 있도록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P차트하고 T차트가 유용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상승이냐 하락이냐예요. 그러면 생긴 것도 상승하기에 유리한 게 있고 하락하기에 유리한 게 있는 거죠. 하락하기에 유리하다고 해서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상승하기 유리하다고 해서 꼭 상승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유리해. 중요한 건 유리하다고요. 그 얘기는 확률이 높다고. 결과는 2분의 1이에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50대 50이지만 결과하고 관계없이 확률은 어느 한쪽으로 상당히 높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건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경우 그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상승하기에 좋은 구조야. 그러면 그런 구조가 10번 나오면 7, 8번은 상승하고 2, 3번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필 그 2, 3번 나오는 걸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아니 그거 상승하기 좋다며 하락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계속 반복됐을 경우에 확률적으로 보면 그쪽 방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저점을 지킬 수 있느냐, 고점을 지킬 수 있느냐, 저점을 붕괴할 구조냐, 고점을 돌파할 구조냐. 그거를 볼린저 밴드를 보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실습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게 월봉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이제 비트코인 월봉 차트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캡처를 한번 떠볼게요. 예, 캡처를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항이 여기 있어요. A.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는 건 상단선이 아래쪽을 볼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단선이 아래쪽을 볼 경우. 그렇죠? A. 저렇게 아래쪽을 보면 저항이라고 부르죠. 자, 반대로 하단선 중에 위를 보는 거. 여기죠, 여기. B. 나머지는 다 아래를 보고 있어요. 잡다한 것들을 C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지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지지가 B죠, P. 저 선은 PO. PO 지지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 O 기준선의 하단선입니다. 동일한 선이에요.
자, B의 위치와 전봉 저가인 1번, 1번의 위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생각들은 주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B의 위치에 지지가 있어. 그죠? 그리고 전봉의 저가는 1번이에요. 그러면 저 가격은 1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 지난달의 저가인 1번을 붕괴할 수도 있겠다. 저건 시초가에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결과적으로는 지켰어요. 아직까지는. 오늘이 16일인데 16일 되는 시점까지는 1의 저가를 깨지 않았어요. 네. 이건 현재 상태예요. 근데 첫날 10월 1일자의 기준으로 저 1번을 봤을 땐 야, 저거 지킬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1번을 붕괴하면 안 될까요? 왜? 왜 1번을 붕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전봉의 저가를 깨면 안 될까?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 전봉의 저가를 깨면 안 되죠? 그냥 깨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전봉의 저가와 전봉의 고가를 벗어나면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를 깼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멈춰요? 없어. 그쵸? 전봉의 저가는 저기가 지난번에 내리다가 오른 자리야. 그게 있는데 거기가 딱 붕괴되는 순간 어디서 튕겨서 오를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전봉의 저가를 깨면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요. 그러면 임의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엔. 그죠? 그 전까지는 뭔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가 전봉의 저점이 붕괴되는 순간부터는 없어요. 임의의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매우 안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봉의 저가를 깨면 손절이 나와요. 손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봉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저가가 깨지기 전까지는 기다려 보는데 저가가 딱 깨지면 전부 다 손실이잖아요. 전봉에서 거래한 분들이 전부 다 손실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집어 던져요. 도망가려고. 그래서 전봉의 저가를 깨면 손절 물량이 나온다. 그게 상승하는 데는 안 좋은 거죠. 첫 번째는 기준이 없고 두 번째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전봉의 저점을 깨는 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월봉으로 보면 A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A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A의 위치는 전봉 고점인 2번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봉은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면 전봉 고점 갈 수 있어. 근데 내려가면 전봉 저점도 깰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 화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그런 정보라고요.
위로 가도 많이 오른다? 떨어질 때도 저점 깰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건 기대가 돼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저점이 깨지면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손실을 다 끌어안고 A까지 올라가는 거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라는 게 이번 달 월봉이 우리한테 알려준 정보예요. 네. 그러니까 저 봉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씨,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 봉을 두고 드는 생각은 그런 거라고요. 어쩌라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 봉을 하나 더 좁히는 거죠. 왜? 월봉으로는 어쨌든 저점을 지킬 가능성이 낮아 보이니까 그러면 저점을 지킬 수 있는 봉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이사 왔어요. 자, 이제 주봉을 보자고요. 자, 2주 전에 음봉으로 끝났어요. 예? 2주 전에 음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 뜬금없이 올랐다가 이 꼬리만 잔뜩 달았어요. 자, 지난주에 봉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봉인가요? 지난주에 봉. 지난주에 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지난주에 봉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돼. 자, 이 봉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M. 자, 이 봉을 한번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봉을 보고 이 봉이 어떤 봉인지를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이 봉은 어떤 봉이다. 자, 첫 번째는 양봉이죠. 고점을 높였어요. 저점도 높였어요. 그러니까 M, 지난주에 만들어진 봉은 우와, 상승하기 좋은 봉이죠. 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다고요. 자, 저점을 높였고 고점을 높였고 양봉이야. 그러니까 저 M봉은 좋은 봉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저 봉이 저가를 방어할 의사가 있어요? 저 M이라는 봉이 저가를 방어할 의사가 있느냐고요. 저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어떻게 알아내요? 미래 버튼 딱 누르면 되죠. 그쵸? 미래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볼린저 밴드의 형태가 쫙 나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위에 여기 T4 저항이 이렇게 걸려 있고 밑에 P4 지지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요 위치가 A, 그죠? 요 위치가 B라고 했을 때 요게 2번, 요게 1번이 되겠죠. 자, 저가를 1번, 고가를 2번이라고 하고, 그죠? 저항을 A, 지지를 B라고 했을 때 E-A와 B-1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저항 쪽이 훨씬 더 크죠. 2에서 A를 뺀 값과 B에서 2를 뺀 값,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B에서 2를 뺀 값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저기서 훅 누르면
전봉의 저점이 깨지겠죠. M봉은 상승한 봉이에요. 뭘 못했냐? 그 다음 봉에서 저가를 방어할 의지를 안 만들어 놨죠. 그죠? M봉은 그 다음 봉에서 만들어질 봉이 M봉의 저가를 지킬 만큼의 구조를 안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예, 볼펜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쵸? 저 상황은 그냥 봉만 보면 몰라요. 근데 그 봉에 볼린저 밴드가 딱 감싸고 있는 형태를 딱 보고 그 거리만 딱 보면 돼요. 만약에 이 친구가 오르고 싶었으면 아래 꼬리를 더 길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쵸? 900만 원 이하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었으면 지금 밑으로 아래로 쳐박아도 지난주에 저점이 깨지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위태위태해요. 물론 비에서 튕기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저 상태에서는 B에서 닫고 튕기는 게 아니라 B에서 닫고 아래로 꾹 눌러버리면 1번이 무너져요. 그러면 1번을 붕괴하는 순간 B의 지지선에 M봉에 손절하는 분들이 거기다 대고 막 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르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시작하는 순간 무슨 생각해요? 아, 이거 저점 지키기 힘든데? 그죠? 이거 저점 지키기 힘들어. 그럼 월봉도 저점 지키기 힘들어. 주봉도 저점 지키기 힘들어. 그러면 단타만 하셔야죠. 근데 일봉은 계속 출렁여요. 일봉은 계속 위아래로 출렁인다고. 그러니까 일봉이 오르면 갑자기 마음이 동하고, 그죠? 일봉이 내리면 동했다가 다시 침울해지고,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면 전혀 전봉의 저가를 방어해줄 의사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중요하다고요. 거리. 우리는 거리만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띵글을 홍보해야 되는데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저 주봉과 저 월봉을 보고 아이고 차마 매수를 못 하겠어요. 예,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보면 지난달 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난달에 저점을 붕괴하게 되면 그 뒤는 전혀 다른 국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 땡큐예요. 위로 올라가다가 그죠? 위로 올라가다가 멈춰도 돼. 100만 원 벌 거 5만 원 벌어도 된다고요. 왜? 수익이면 어때요? 올라가다 멈추면 팔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왕창 떨어지면 일단 손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수익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손실을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생각한 것보다. 뭐 수익이 났을 때 아무 데나 팔고 난 돈으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손실이 났을 땐 팔기가 쉽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거래의 기준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에요.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수익을 보지 않고 손실만 관리하려고 드는 거래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죠. 그런데 손실을 관리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공격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공격만 해요. 축구 경기로 따지면 센터포드만 한다고요. 경기에 나가서 맨날 골 먹어. 그죠?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10골을 넣으면 뭐예요? 500골을 먹는데. 그래서 P차트하고 T차트가 전봉 고가와 저가 사이를 어떻게 감싸고 있느냐, 그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매수가 매도가 뜨는 거 보면 그냥 지지 저항의 위치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게 전봉 저가나 전봉 고가의 거리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가라고 해도 그게 전봉 저가 근처에 있으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전봉 저가보다 훨씬 높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려도 감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다가 튕겨 올라와요. 근데 전봉 저점이랑 사이가 가까우면 누르다가 확 누르면 뚝 부러져요. 그러면 지지가 있어도 막 쏟아져 내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야, 지지 있다는데 뭐 아무 소용도 없네.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접수가 되셨죠? 예, 이제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자, A, A, 1번, 2번. 자, 1번은 알겠어요. 1번은, 예, 1번은 A에서 사고, 이걸 X라고 하면 대부분 X가 손절이에요. A가 매수, X가 손절이라서 A에서 X를 빼면 손실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요 거리만큼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사이가 손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X랑 A랑 거의 같아. 이 경우에 거래하고 싶어. 자, 이 거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예전에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지는 있어. 그래서 오를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전봉의 저가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경우에 그 지지를 믿고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X가 A이거나 아니면 X가 더 큰 경우, 이 경우에 A의 지지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지지가
전봉 저가보다 훨씬 높은 데 있는 거에 대한 매수 전략은 명확해요. 명확한 전략이 있다고요. 문제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미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 A를 뚫고 내려갔을 때 A를 뚫고 내려갈 때 5분 봉, 30분 봉 그런 봉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봉이 누르다가 어딘가에서 바닥을 찍고 나서 양봉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봉이 손절선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봉이 손절선을 가져간다고요. A는 이미 A에 도달하는 순간에 손절선을 지났기 때문에 저 매수 전략은 손절선이 없는 거죠. 손절선이 없기 때문에 임의의 손절선을 만드셔야 돼. 그 봉을 만들려면 더 작은 봉에서 바닥을 찍고 양봉을 내서 다시 똑같은 볼벤 지지를 전봉 저가를 지킬 만하게 만드는 지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분이고 그 미분을 띵글에 적용한 게 트래킹입니다. 그 방식이 미분이고 미분을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트래킹이에요. 그래서 트래킹은 뭐만 찾아요? 양봉만 찾아요. 예, 예. 트래킹은 양봉만 찾습니다. 그래서 30분봉을 딱 지정해 놓으면 30분봉이 바닥을 막 빡빡빡빡 기다가 딱 양봉 나면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눌림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자,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다른 한 가지의 방법. 자, 지금 일봉은 지지 아래에 있어요. 그죠? 지금 일봉은 지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전봉 저가는 깼어요. 매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미분 방식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작은 봉을 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니요. 중요한 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기준이 있어야 실패를 했는지 성공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볼벤 하단 아니에요. 자, 작은 봉. 작은 봉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적분을 하면 되죠.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일봉을 주봉에다 갖다 끼워. 아니면 월봉에다 갖다 끼워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주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전봉 저점 안 깼어. 전봉의 저점을 안 깼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주봉은 손절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봉의 손절선을 포기하고 주봉의 손절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케이? 주봉의 매수가와 주봉의 손절선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일봉의 매수가를 취하되 일봉이 전봉의 저점을 깼을 경우엔 주봉이 지난주에 저점을 깼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점을 깨지 않았으면 주봉의 손절선을 취하는 거예요. 일봉에서 매수하고 주봉으로 손절을 하는 거죠. 뭐가 달라질까요? 손절 폭이 커지겠죠.
그죠? 지난주에 저점까지의 거리를 손절폭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진다고요. 대신 기준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월봉을 활용하셔도 되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자, 어떤 어떤 봉이 있는데 어떤 봉에 저점을 붕괴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면 더 작은 봉에서 바닥을 다지고 양봉을 그리고 지지를 만든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하나, 그렇게 하기 싫으면 더 큰 봉에서 전봉의 저점이 붕괴되지 아니하였다면 전봉의 저가를 손절선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 일봉 매수를 한다 그러면 월봉의 전저, 주봉의 전저가 손절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죠.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그저 흔들 뿐이에요. 다만 이 구조는 그리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가격은 오를 수 있는데 저 구조는 진짜 끝물일 때 나오는 봉이에요. 상승의 끝물. 예, 지금이 월봉으로 보면 끝물이에요, 끝물. 예, 더 가고 싶으면 얘를 양봉으로 확실하게 확 돌려야 돼요. 얘를 양봉으로 돌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이 정도의 흐름으로는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죠? 이게 다예요, 사실. 이게 거래 전략을 짤 때 전부라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봉을 P차트나 T차트 같은 볼린저 밴드가 방어를 해주느냐 아니면 방어하지 않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넘거나 저점을 붕괴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때 그때 이제 투자 심리도를 보죠. 그죠? 지금 봉이 어느 순서에 있는 봉이야, 얘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 봉이야, 이런 거를 파악할 때는 이제 투자 심도를 봐요. 그리고 이제 21선을 넘거나 아니면 밑으로 붕괴할 때, 그럴 때는 거래량을 보죠. 이게 막히는 걸까 뚫리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는 솔직히 21선 상단 하단 안에서 놀 때는 거래량을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거래량은 그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얘는 21선에 닿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손절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선이라고 하는 건 결과와 상관없이 컷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타일 경우. 그러니까 일봉, 월봉이나 주봉이 원하는 구조가 아닌데 일봉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컷해야죠. 잘못되면 컷해야 돼요, 바로. 근데 그렇게 컷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봉도 좋고 주봉도 좋고 월봉도 좋은 애를 고르잖아요. 왜? 일봉에서 컷하기 싫으니까. 주봉에서 컷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컷하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구조를 한 번에 다 같이 보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매수, 손절 두 가지만 보고 거래를 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컷하는 거래는 그다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1%, 2%가 별로 안 커 보여도 한번 컷을 하면 더블로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절을 잡고 거래하는 방식보다는 손절을 되도록 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실패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실패 전략. 그 실패 전략에는 첫 번째가 손절, 두 번째가 홀딩, 세 번째가 추매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래에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할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전액을 건 사람은 손절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한 번에 투자했다. 그럼 그분은 그 다음 전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절을 진짜 하기 싫어. 그러면 홀딩하는 거죠. 근데 추매 전략은 애초부터 작은 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홀딩이나 손절 전략은 몰빵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전략이고, 그렇죠? 이 추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패할 걸 고려를 해서 자금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배분해 놓으면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번 기회를 더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관리하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공 전략만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면 손절이 필요하다. 아니면 애초부터 손절하기 싫으면 홀딩 전략이나 아니면 추매 전략 같이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볼린저 밴드의 차트는 사실은 몇 개 없다고. 근데 미래를 보기 위해서 그쵸. 몇 개의 선들이 더 들어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 거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봉이고요. 봉이 가는 길을 열어놨는지 아니면 닫아놨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봉이 움직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는 훈련이 사실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고정관념 자체를 버리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더니 이 뭐 시황이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써놨네?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올라? 이건 무조건 내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팔아야 되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노려야 되고 그 가격대에 왔을 때 수익인지 손실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매수할 사람들은 이게 매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매수하기에 부적합한 구조인지 아니면 매수하고 정말 버텨봐야 되는 구조인지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봉이 있고 지지는 없어요. 매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실래요? 지지 없어. 근데 난 미치도록 매수하고 싶어. 왜냐면 저항이 없어. 그래서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매수하고 싶어요. 근데 매수 가격이 안 보여.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사. 그냥 사요. 그리고 1번이 손절이에요. 그쵸. 예. 아무리 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오를 것 같아. 이건 빼박이야. 내일 어마어마한 호재가 뜰 거야. 나는 이건 무조건 오른다고 봐. 저 봉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냥 1번에 손절 잡고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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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서나 사시면 돼요. 당신의 판단이 옳다면 1번은 안 깰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틀렸다면 1번을 깨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상상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에서 거래하는 방법은 저거예요. 예. 저가의 손절 잡고 사. 그럼 끝이에요. 근데 저렇게 해서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확률이 떨어져서 그렇지. 저 방법을 사람들한테 널리 널리 퍼뜨리면 욕먹겠죠. 하지만 저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 방법이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저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딱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봉의 저가보다 높은 위치에 지지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경우, 이건 저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지에서 사고 저가의 손절. 그 구조고요. 지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 지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더 작은 봉을 보면서 양봉을 확인하든 아니면 더 큰 봉을 보면서 손절선을 더 밑으로 내리든 그런 방법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지지가 없어. 그죠? 그러면 그냥 전봉 저가에 손절 잡고 아무 데서나 사요. 이 세 가지 매매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매매 방법은 이 세 개만 있다고요. 이 띵글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매수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지지에서 사고 저가 손절. 그죠?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사고 저가 손절. 마지막으로는 저가를 이미 깼기 때문에 더 작은 봉에 저가를 새로 만든 다음에 그걸 손절로 걸고 매수. 아니면 더 큰 봉에 전봉 저가를 손절로 잡고 매수. 예.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니까. 리플. 자, 리플 월봉을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음봉인데도 저가 지키잖아요. 그리고 P3 지지에서 딱 튕겼어요. P3 지지의 위치는 294원인데 현재 저가는 293원이에요. 놀랄 로짜죠. 딱 1원 차이에요. 1원 차이.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338원에 P3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348원에 T4 저항이 있어요. 예. 두 개나 물고 있죠. 저렇게 물면 매수하면 고달퍼요. 그죠?
저항위에 올라갔을 때 매수하면 진짜 고달프다고요. 첫 번째는 지지로부터 멀어. 그죠? 전봉 저가로부터, 아니, 지지가 아니라 전봉 손절 라인. 손절 라인으로부터 멀어지고요. 두 번째는 잘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저항을 올라타는 경우, 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릴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338원 위로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고 싶었으면 294원에 샀어야죠. 근데 저는 전봉이 음봉이라 영 안 땡기는 거죠. 예, 이건 올라가기 쉽지 않게 만들어 놓은 봉이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은 모르겠어요. 음, 이더리움은 에라 모르겠다. 왜냐면 지지하고 저항이랑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좁아서 이게 밑으로 누르겠다는 소린지 아니면 이게 올라가겠다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전에 아마 리플 분석 보시면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294원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나는 싫다요. 예. 위가 닫혀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라 언제든 미끄러지면 골치 아파요. 지금도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더리움 보고 사고 싶으세요? 지금 지지 아래에요. 이더리움은. 근데 손이 잘 안 간다고. 왜? 저항이랑 너무 가까워요. 이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건 아주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비트코인도 똑같고. 이건 지지도 안 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오스인데, 예. 이오스는 올라갈 때 지지도 안 갔어요. 근데 문제는 시가 위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위로 올랐고 전봉에 저가를 안 꼈으니까 이게 그 방법인 거예요. 전봉에 저가에 그냥 손절 걸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는 사실은 매수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건 전봉의 저가를 지킬 의사도 없는 봉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이오스의 월봉 차트는 전봉 저점을 지킬 의사 없어요. 그러니까 이 봉은 그냥 매수하고 전봉 저점에 손절을 걸든가. 근데 하필 전봉 저점에 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P3 지지를 누르고 내려간 다음에 일봉에서 양봉 뜨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월봉이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봉이 없으니까 상위 전략은 없어요. 그러면 주봉에서 양봉 뜨든 월봉에서 일봉에서 양봉 뜨든 양봉 떴을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죠. 오늘은 10월 16일이고 앞으로 15거래일이 남았으니까 15거래일 동안 유효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봉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을 사실 거면 294원에만 기회가 있었고 그 가격을 지나 305원을 넘는 순간부터 월봉은 전혀 기회가 없는 거죠. 각각의 봉이 지지와 저항이 달라요. 어떤 봉을 바꾸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봉이 저 봉의 영향에 의해서 찌그러지기도 하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봉을 중심으로 움직일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박완적인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봉 보는 거 조금 눈에 들어오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럴듯해. 근데 내가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어 이게 뭐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루리에님인가요? 그분이 계속 게시물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분석한 거. 다른 사람 보라고 그 글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월봉 전적 깨면 600만 원대 보지 않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깨면 크게 가면 600만 원대까지, 짧게 가면 800만 원대까지. 예, 전적 깨면 둘 중에 하나는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주는 게 좋아요. 문제는 보여줄 거면 빨리 보여줘야 돼. 감아 올려야 되니까. 지금 내려가면요, 벌써 1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었죠. 저점은 15일 이전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지금 15일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을 만들면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쏟아질 거면 빨리 쏟아져야 돼요. 20일 안쪽으로. 그래야 열흘이 올라서 양봉을 만들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지리 궁상 떨다가 한 20일 넘어서 내리기 시작하면 만약에 25일까지 내렸다고 쳐요. 그럼 5일 동안 못 감아요. 하락을 해도 5일 동안 못 감는다고. 25일 동안 내린 거를 5일 동안 감아가지고 양봉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소폭 내려야 돼요. 지금보다 많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저 월봉을 양봉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기다리는 건 진짜 힘들어요. 우리의 머릿속의 거래란 굉장히 호흡이 짧아요. 하루에도 몇 번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조급함이 있고요. 언제든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 와중에 한 달을 기다려서 한 번, 두 번 거래를 한다? 이건 미친 소리인 거죠. 근데 실제로 기회는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면 오르고 내리니까. 그런데 수익과 다르게 정말로 이해되고 뭔가 딱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반짝반짝 드는 그런 상황은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그죠?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거예요.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급한 거래. 그리고 사람들이 단타 쳐서 막 돈 벌었다라는 매매일지가 막 하늘을 덮어요. 어떤 카페 가보시면 뭐 700%, 800%, 그죠? 3600%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 다 날려요. 자, 지금 시간이 11시 6분인데 오늘 볼린저 밴드하고 그 다음에 봉을 이렇게 붙여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걸 잘 이용해 보시면 조금은 시력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뭐 그건 아니지만 예, 조금 더 눈이 좋아지세요. 눈이 좋아지시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유용해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알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객관적인 생각을 좀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저 선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P차트와 T차트의 선의 의미가 뭐고 저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예, 어떤 구조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예,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어려우니까 이해하는 정도고 거의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